안녕하세요. 기계과 전공 강의하고 있는 갓준표입니다. 저는 매주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버튼 꼭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지금 뭐 방금 KJH님께서 오픈톡 어떤 친구들이 들어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오픈톡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 교수님들 뭐 또 여러 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에 아마 기계 갓준표 뭐 이런 걸로 검색하시면 제 채널이 나올 거고요. 일단은 제 위에 여기 지금 위에 보면 오픈 채팅 방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 보시면 좋겠고 갓준표닷컴에 제 사이트가 있어요. 갓준표닷컴에 들어오시면은 또 VIP 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 VIP 방에서는 조금 더 다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에 오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UC 버클리에서 기계과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요. 현재는 독일에 있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연구원 포스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멘토링 기다리신 분은요, 한님이라고 그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지금 퍼듀대학교에서 그 항공우주공학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이제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처음 한 거는 19년도에 제가 이제 군대에서 부산대학교 편입을 준비하려고 이제 유니스터디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지금 또 퍼듀에 계세요? 학부생이구나. 네, 학부예요, 학부. 유니스터디에서 제 강의 들은 거예요? 네네네. 그때 재료역학하고 연력학 그렇게 들었었어요. 아까 그분도 제 강의 들었다고 했는데 제 강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그 뭐냐 PDF 파일 나눠주잖아요. 네. 그거 지금 아직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걸 왜 보고 있는 거야? 왜냐면 이제 저도 커뮤니티 칼리지로 이렇게 해서 편입한 거거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재료학이랑 연력학이랑 이제 유치학학 들었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PDF 이제 파일 보면서 이제 대충 개념 정리하고 또 이제 음. 문제도 같이 풀면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방금 하셨던 분이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많이 네, 비슷해요. 공감하셨겠어요. 네, 맞아요. 제 강의 뭐가 좋은지 한번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제가 제 입으로 자랑 못 아, 하잖아요. 근데 진짜 아까 그 전에 하셨던 분이 얘기하셨던 것 같이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막 얘기를 안 해주세요. 진짜 음, 교수님들이. 음, 왜냐하면 이제 제가 들었던 강의가 이제 연력학이나 재료학이 딱 해봤자 50분이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냥 따다다다닥 나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혼자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음, 텍스트북에서. 근데 이제 PDF 강의를 보면 이제 엄청 디테일하게 있어가지고 이제 다 증명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재료학 강의를 하실 때 어떤 문제를 볼 때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강의를 음, 하셨거든요. 음, 본주 교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문제는 이제 항공기 관해서 이던 그 뭐냐 프레셔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막 그런 거를 음,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아,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겠구나라고 풀면은 이제 좀 더 이제 음. 동기부여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이게 좋았던 것 그랬구나.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편입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미국에 가 계시네요. 한번 사연을 길게 올려주셨는데 좀 읽어봐도 될까요? 같이 한번? 네네네. 예,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지금 퍼듀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교수님을 처음 접한 시기는 2019년 군대 있을 때고요. 편입 준비를 하는 도중에 재료학, 연력학을 수강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Summer Research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미국 나이로 28살이라서 석사는 건너뛰고 일단 다이렉트 PhD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펀딩이나 이런 걸 받으면 참 좋겠는데 굳이 안 받고 자비로 대학원을 갈 마음도 일단 있긴 합니다. 제 생각은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박사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게 좀 큰 것 같은데요. 공부를 하는 데에는 딱히 어려움은 없고 GPA는 3.8입니다. 4.0 만점이시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있는 퍼듀 대학교 현재 네, GPA가 퍼듀 지금 대학. 네. 굉장히 높네요. 캐나다에서는 3.92가 나왔고요. 캐나다 대학교 전공은 항공 정비였고요. 군대도 공군 정비사로 갔다 왔습니다. 혹시 저랑 멘토링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처음이에요. 항공 정비했던 분이 한 분 계셨었어요. 그래서 한번 아, 여쭤봤던 그래요? 거고. 음. 오케이. 그래서 질문이 총 네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는 에어로다이나믹스 쪽으로 가고 싶은, 오늘 항공하시는 분들이 유독 많네요. 아까 첫 번째 질문도 에어로다이나믹스였는데 미국에서 에어로다이내믹스를 하면 나중에 취업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저한테 베스트는 나중에 박사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사는 건데 만약 취업이 안 된다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되지 않습니다.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죠? 누가 안 된다고 한대요? 다들 이렇게 막 너는 항공과라서 음, 나중에 취업을 어떻게 할 거냐 막 이 소리를 지금 1년째 듣고 있거든요, 지금. 그 시민권이 있으세요? 없어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인턴 이거 중이라서. 시민권이 없으면은 취업이 어려운데 그게 혹시 네. 취업이 어렵다는 게 시민권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영주권, 최소 영주권이 있어야지 너가 그런 이제 섹터에서 일할 수 있다. 그런 인더스트리에서 일할 수 있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쵸, 네. 그쵸. 네. 근데 뭐 에어로다이나믹스가 꼭 항공에만 쓰이나 뭐 나중에 자동차에도 쓰일 거고 뭐 그렇죠. 다 쓰일 자동차 이런 데도 텐데. 가고.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는 에어로다이나믹스가 취업이 안 된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고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음. 취업이 잘 된다 안 된다는 거는 현실에서의 정보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이 네. 학문이 본질적으로 도움을 주냐 안 주냐는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네. 에어로다이나믹스가 안 쓸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그걸 판단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기 역학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뭐 하다못해 풍력 발전에도 에어로다이내믹스가 쓰일 거고 뭐 여기저기 뭐 아직 뭐 하이퍼루프나 이런 것에도 물론 진공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다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을 거고 F1 포뮬러나 이런 어떤 다이나믹스 익스트림 스포츠에 대한 비중도 커지면 또 드론이라든가 이런 걸로 다 영향이 가서 새로운 비즈니스나 산업 분야가 만들어질 텐데 공개 역학을 이해하지 않는 그 본질적인 어떤 그 탐구하는 그 내용이 앞으로 중요해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내연기관을 연구한다라고 하면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연기관도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내연기관은 여태까지 했었던 자동차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르게 적용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배터리 같은 걸로 자동차는 굴릴 수 있지만 제트 엔진이나 뭐 항공기는 못 가잖아요. 아직 배터리로. 그러니까 네. 내연기관으로 자동차가 아닌 뭔가 다른 산업으로 연결을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그 내연기관에서 조금 변형시킨 다른 어떤 물론 완전 다르긴 하지만 그런 식의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학문에 대한 그 본질적인 취업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점쳐볼 수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에어로다이나믹스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뭐 취업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네. 영주권이 무조건 필요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들어가시자마자 바로 NIW를 신청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음. 논문이 하나 있어야 되면 좋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질문 1에 대해서는. 네네. 네. 질문 2를 좀 볼게요. 현재 자대 연구실에서 컴포짓 3D 프린팅 리사이클링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를 할 때 어떤 점을 제일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literature search를 하는데 비슷한 연구도 좀 많은 것 같고 학교 프로그램 자체가 나중에 학교에서 발표를 하는 건데 이게 조금 같은 연구가 있으면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3D 프린팅 리사이클링인데 또 컴포짓이라고 하면 솔직히 엄청 흔하죠. 왜냐면 3D 프린팅 너도 나도 다 하는 거고 이거 네네. 리사이클링 하는 거 결국 썼던 필라멘트 모아가지고 익스트루전 다시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뭐 해서 물성치 파악하고 이런 거일 텐데 이미 네. 6, 7년 전에 다 한 번씩 돌렸던 거고 이거 뭐 지금 네. 해봤자 할 수 있는 건 없죠. 다만 연구할 때 겹치는 게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오리지널리티라고 하는 독창성인데 그 독창성을 어떻게 하면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음. 꼭 이게 무슨 컴포짓 뭐 3D 프린팅 리사이클링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오리지널리티가 떨어진다든가 연구가 잘 안 된다 이 주제 때문이라는 게 아니라 그 주제 내에서도 남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든가 건드려 보지 않았던 그 무언가를 찾아야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음. 본인의 역할인 거죠. 예. 아, 근데 뭐 이런 그- 연구는 저도 굉장히 많이 한 7, 8년 전에서도 이미 다 뭐 분자량까지도 다 체크하면서 검토를 다 해봤던 거라서 그러니까 네. 이제 전혀 다른 방식의 어떤 접근을 해봐야 될 거예요. 이걸 컴포짓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볼 것인지 아니면 리사이클링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 측면에서 검토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매테리얼 캐릭터라이제이션 측면에서 검토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D 프린팅에 대한 리사이클링 문제를 딱 봤을 때 내가
여태까지 썼던 프린트에 대해서 다시 분쇄해서 쓰는 건데 그 프로세스를 굉장히 단순화할 수 있는 뭐 AI를 이용한 어떤 프로세스 단순화라든가 비용 절감인 측면으로 뭐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으로 접근을 할 거냐 아니면은 물성치를 다 파악해서 이제 뭐 분자량이 어떻게 되고 얘네들에 대한 어떤 그 뭐 폴라리티라든가 아니면은 익스트루전 관련된 어떤 멜팅 뭐 TG라든가 TM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바뀔 거고 거기서 프린팅 됐을 때에 대한 헤트로지나이티가 어떻게 되면서 물성치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은 계속 공부를 하면서 디테일하게 깊게 파야죠. 그게 결국은 음. 핵심이에요. 그거를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사실 PhD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PhD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3D 프린팅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아무도 하지 않았던 거를 내가 스스로 찾아서 깊게 생각하고 고찰해서 아무도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 무언가를 본인이 처음으로 연구하고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그 일련의 과정을 배우는 게 PhD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해. 그냥 좋은 학교 가서 무슨 배터리 연구해서 난 배터리 전문가가 되면은 취업이 잘 되고 막 교수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지적 트레이닝이에요. 지적 트레이닝. 인텔렉추얼한 그 과정, 액티비티를 트레이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냥 단순히 스킬을 배우는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딜 가가지고 무슨 뭐 현미경 잘 사용하는 법 배워가지고 테크니션이 되는 게 아니라요. 그런 지적 트레이닝을 통해서 남들이 보지 않는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남들이 하지 않았던 그 무언가를 도전해서 시도해서 어떤 결과물을 논리적으로 만들어내서 그 만들어내는 그 일련의 과정 그것을 해서 새로운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PhD가 하는 일이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 게 문제지. 이해하셨죠? 잘 고민해 보세요. 네네, 이해했습니다. 교수님한테 이제 담당 교수님한테도 이제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얘기하면 이거 너 리서치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지금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공부를 네, 많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시야를 넓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3D 프린팅, 리사이클링으로만 판단하면요. 되게 시야가 좁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굉장히 창의적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저도 음, 사실 그래요.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도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근데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막 생각을 다르게 하면요. 굉장히 재밌는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지적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사이언스나 네이처나 이런 모든 좋은 논문이 그런 어떤 생각의 발상의 전환 아니면은 발상의 전환 또는 어떤 그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좋은 논문이 되고 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뭐 그것만 있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 질문 가볼게요. 네, 학교에 세부 전공이 6개가 있는데 에어로다이나믹스도 있고 스트럭처도 있고 제가 지금 다니는 연구실이 컴포짓 매처럴 시뮬레이션을 하는 곳이라서 세부 전공도 이쪽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너무 달라요. 에어로다이나믹스랑 컴포짓 네, 그렇죠. 매처리얼스랑 너무 달라요. 분야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는 굵직하게 좀 선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둘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되냐? 뭘 선택해도 괜찮을 거예요. 뭐 그게 그렇죠. 문제는 없을 거예요. 네, 왜냐면 본인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그냥 추린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약간 우리가 어떤 초콜릿을 먹게 될지 모르는 거랑 비슷한 거 같지 않을까요? 그냥 음, 선택하게 돼도 후회 없이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에어로다이내믹스 너무 좋고 컴포지트 매테리얼스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너무 좋고 이분이 혹시 그 내가 생각하는 그 교수님이 아닌가 싶네. 그 교수님 이름이 뭐예요? 저한테 DM으로 좀 알려줄 수 있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은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 나이가 네,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나이가 없진 또 젊어 보이진 않아가지고. 근데 제가 하여튼 그 분도 내추럴, 그러니까 서스테이너블 매테리얼로 해가지고 컴포짓 3D 프린팅해서 인터러킹 매테리얼 만들고 막 이런 건데, 근데 퍼듀가 워낙 학교가 크니까 뭐 이분만 있으지는 않겠죠. 어쨌든 본인이 뭘 하든 관심 있는 분야를 잘 선택해서 하면 좋고요. 아니다 싶으면은 너 돌아오면 되는 거니까. 그럼 그때 이제 내가 선택했던 거는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기 때문에 뭐 손해가 되는 게 없죠. 뭐 전 모르는 분인 것 같고. 일단 그렇습니다. 이해되셨겠죠? 네, 그래서 본인이 결정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네, 결정하냐면 잘 결정하세요. 여러 가지를 보세요. 뭐 지인들에게도 물어보고 교수님하고 면담도 해보고 상황에 맞는 데를 잘 선택하시면 되는 거니까 세부 전공 뭘 선택한다고 해서 엔드 오브 더 월드가 아니에요. 그냥 그걸 그렇죠. 선택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또 나중에 또 뭐 에어로다이내믹스 하다가 또 매테리얼 할 수도 있는 거고 매테리얼 하다가 뭐 바이올로지 할 수도 있는 거고 막 그런 거니까 그런 본인의 어떤 가능성을 제한하지 마시고 크게 보십시오. 알겠죠? 네, 네, 마지막 질문인데 다이렉트 PH가 좀 힘들다고 들었는데 탑스쿨이 아니더라도 다이렉트 PH를 가고 싶은데 취업에는 딱히 상관이 없으려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이게 본질적인 PhD에 대한 고찰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확 드시죠? 본인이 딱 봤을 네, 때. 이게 아까 거를 듣고 나니까 좀 확 네, 느껴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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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네, 네, 했었으니까 좀 충분히 이해를 네, 합니다. 네, 다이렉트 PhD가 주는 장점은 사실 시간인데 이 다이렉트 PhD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그냥 박사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석사를 그렇죠. 하고 박사를 하니까 이게 되게 헷갈리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냥 박사를 할까요 말까요거든요. 결국 다이렉트 PhD라는 게. 그러니까 네, 굳이 미국은 석사를 하고 나서 박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다이렉트 PhD가 힘들다고 들었는데 하면 안 될까요라는 얘기는 박사를 하면 안 될까요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다이렉트 네, 네, PhD를 네, 그냥 지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다이렉트 PhD를 하면요. 탑스쿨이든 아니든 취업에 상관이 없을까요? 이것도 의미가 없는 질문인 거죠. 왜냐하면 취업에서 필요한 거는 그 사람의 어떤 프로페셔널한 능력과 연구 스킬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건데 학교도 물론 보겠지만 학교만을 가지고 다이렉트 PhD에 대한 어떤 취업의 유무를 판단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박사과정 뽑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정성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취업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물론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막 5년 7년을 쏟아부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네, 판단하기엔 다이렉트 PhD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박사 과정이라고 얘기할 때 그 박사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1년의 지적 트레이닝이고 그 지적 트레이닝을 통해서 본인이 성장을 하면은 어디든지 다 이제 뭐 회사 다니든 연구소를 가든 교수가 되시든 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연구에 대해서 왜 하고 싶은지, 연구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 연구직을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한 좀 본질적인 고찰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방금 했던 멘토링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을 것 같고요. 이전에 했었던 인터뷰 영상들을 좀 찾아보면서 아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지? 내 상황은 뭐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제 영상 많이 보셨어요? 네, 네, 계속 보고는 음. 있어요. 인터뷰 영상들도 제가, 한번 좀 보시고요. 나중에 시간 네, 네, 되시면. 방금 우리 제가, 음. 네, 제가 좀 나이가 있으니까 아, 95년생인데 나이 괜찮아요. 나이 괜찮아요. 이게 좀 다이렉트 많이, PhD 30살에 시작해도 저랑 똑같은 거예요. 저 30살에 어,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좀, 28이면은 29엔 졸업할 거 아니에요. 지금 퍼드 3학년이니까. 그쵸. 네. 뭐 그래서 저랑 이제 똑같이 조금 시작하는데 이제 저는 뭐 끝났나요? 뭐 그러면은 좀 예. 조바심 같은 게 생겨가지고 아이 이제, 조바심 가지실 필요 없어요. 조바심 가지실 필요 없어요. 아, 우리 홍성님께서 뭐 에어로 일라스티시티라고 하는 분야가 이제 공탄성학이라고 해서 뭐 이런 분야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에어로다이나믹스가 왜 좋은지 아 취업이 잘 된다고 하네 취업이 안 된다고 하네 이걸로 결정하면 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왜 매테리얼이 좋고 내가 왜 에어로다이나믹스가 좋고 이런 어떤 본질적인 학문에 대한 성격을 이해하는 순간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한 감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결정하면 좋겠고 이런 모든 얘기들을 굉장히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모인 제 가춘표 VIP 방에서 하고 있어요. 그 몰랐죠? 이런 게 있는지도 제 방에. 그 뭐냐 알고는 있었어요. 그냥 근데 막연하게 그냥 했지. 솔직히 뭐 네, 돈 내라고 하면 관심도 없으니까 그냥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제가 신기한 게 진짜 5천 원으로 학문에 대해서 진심인 사람들을 이렇게 걸러낼 수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본인이 진짜 관심 있고 이런 학생들하고 좀 소통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가춘표닷컴에 들어와서 그거 VIP방 꼭 링크 받아서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AI 사용이 아니라 그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뭐 또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뭐 딱히 없습니다. 아,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거밖에 얘기 못해서 어떡해요. 더 얘기하면 아, 좋은데. 왜냐면 제가 이제 학부생 중에 퍼듀에서 이제 학부생 중에 항공우주공학을 공부하는 이제 한국인이 딱 3명밖에 없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막 근데 이제 걔네들은 다 이제 그냥 대학원 아예 관심도 없는 애들이니까 그냥 뭐 그런 취업하겠죠 뭐.
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제 친구들, 한국인 친구들이 더 없고 음, 외국인들이랑 많이 얘기를 하는데 또 한국인이랑 외국인들이랑 얘기하는 그런 다르지. 가슴 와닿는 게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걸 네, 또 얘기할 수 있는 창구가 좀 많이 없죠. 네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제 방에 들어오세요. 아니, 진짜 네, 진짜 좋습니다. 안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나중에 VIP 방 진짜 들어오세요. 제가 뭐 남들 다 돈 받는데 우리 한 입만 아, 제가 예. 공짜로 할 수는 없는데 네네네. 생각보다 5천 원 별거 아니고 그냥 커피 한 잔 가격이고 진짜 네, 이걸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정말 매주 토요일마다 4-5시간씩 막 보이스룸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네. 올려드려요. 그냥 음, 편집해가지고 그런 거 너무 막 학생들끼리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참 좋고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을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계속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제 채널에 와서 멘토링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네, 뵙겠습니다. 네. 네.